네트워크 마케팅이 강의 중에는 이게 익어야 돼. 이게 학문적 용어이고 이제 시사 용어이기 때문에 기회와 편자를 어떻게 쓰지? 편자에 모르겠다. 기회와 편견이 오늘 주제는. 사실은 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입문할 때 사업을 하고 뭐 블로그나 홈페이지 이런 데 올리고 있는 건데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거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기회와 편견 이 중에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여러분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편견이 많다고 생각해요? 편견. 어떤 편견이 있어요? 기회를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깨면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면 편견으로 오는 건데 이 편견이 어떤 편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트워크의 이 편견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잘못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또는 사전적 의미로 한다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또 부정적이나 안 좋은 정서들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 우리 토니아는 네트워크에 대한 편견이 물건을 많이 사야 된다. 아 물건을 사재기해야 된다는 거. 아니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네트워크를 그만둔데도 불구하고 3년째 창고에 물건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덤핑 시장에 나오고 그 루트를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캄보디아 이제 무슨 학교 교회 돕는다 해서 네트워크를 컨테이너 박스로 이제 싣고 가서 기부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그 사재기. 사재기에 대한 편견이 있고 또 아까 이 소위 말하는 성공자가 없다는 편견. 우리 박형준 선생님. 사기 당하는. 아, 사기. 사자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 사기 당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스티브. 피라미드. 피라미드라는 편견이 있다. 우리 송환길. 폐가망신.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편견을 알아야 그걸 극복해내지 않으면 이 비즈니스는 안 되는 거예요. 폐가망신. 하면 폐가망신 한다고 보따리 쓰고 말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사람에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잃는 사업. 자, 로스트 비즈니스. 무조건 망한다. 이제 비슷한 얘기들 나오니까 이 뒤에는요. 저 우리 사장님. 저요? 예. 다 나왔는데. 아 이거 다 나왔다. 이거 다 나와 있는데 이 편견들이 뭐 성공자가 없다, 사재기한다, 사기성이 농후하다, 피라미드다, 폐가망신한다, 사람을 잃고 돈을 잃고 시간을 잃고 다 한다라는 이 편견을 갖고 있다. 그럼 이 편견이 갖고 있는데 이 편견에 대해서 한번 항변해 본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다가 그 사람마저도 잃었다? 그 사람마저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편견이 뭐냐 하게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이라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새끼라 그러죠. 새끼들은 대체로 뭘 노린다? 일확천금을 노린다. 그런데 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모순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순을 극복해내는 게 이게 기업가들이에요. 적은 돈 돌려서 큰 돈 벌게 하는 거 그걸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확천금 여기에서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돈 번 사람 꼴을 못 봤다 되는 사람이었고 대체로 이걸 하는 사람들은 백수거나 망한 사람이거나 잃을 게 더 이상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뭐 영업 관련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 총무 일을 하게 되면 이거 하면 딱 맞겠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그런 편견을 갖고 있으니까 나하고는 안 맞는 일이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거는 나하고 맞지도 않고 또 동떨어져 있고 더 중요한 거는
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이거 뭐? 근본이 없다. 근본이 덜게 먹었다 하는 얘기. 난 이게 가장 화가 나는데. 왜 근본이 없대? 뿌리가 없다는 건 뭔가 역사가 없고 학문적 토대가 없고 그리고 성공의 사례가 없고 로드맵이 없고 제대로 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러한 편견 속에서도 이러한 편견이 많을수록 그럼 우리가 뭐 정치에 보게 되면 정치에도 편견이 있으면서 더 심해요. 정치보다 더 편견이 심한 데가 어디다? 교회. 그렇죠. 종교. 종교보다 더 편견이 심한 데가 어디다? 연예인들. 연애, 엔터테인먼트 그런 세계들은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정치나 종교나 연예 사업은 다 기반이 똑같다. 기반이 똑같고 사람의 기운을 먹고 인기를 먹고 살게 돼 있고 조직을 잘 운영해야 되고 조직의 성향의 분류가 분명하고 그런 것들 호불호가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견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된다? 우리 기회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 기회를 한 방에 죽이는 건 이거 잃지 않고 더 얻는 거다라는 걸 입증시켜줘야 되고 패가망신하는 게 가정 3대가 먹고 살만한 이런 괜찮은 빅 비즈니스다 하는 거하고 피라미드가 아니다라는 거. 피라미드는 모든 게 다 피라미드죠. 그러니까 불법 피라미드다. 그러니까 이 군본 1억 천금 또 뭐가 들어간다?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하게 되면 뭐라 한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잖아. 마치 불법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를 언제까지? 네트워크 2.0 시대까지는 불법이다 아니다를 계속했어 이게. 이게 괜찮은 거냐. 그런데 지금에 그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왜 경제가 힘들 때 그걸 잊어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불법이다 아니다를 분간하는 건 딱 세 가지만 있어요. 그럼 불법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권유하는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다단계 불법이다 하는 건데 진짜 불법을 하면서 그건 괜찮아 하면서 그건 기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네트워크가 불법이다 아니다 하는 거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우리나라 현 체제상 가장 망하기 힘든 비즈니스. 망하게 돼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망한 사람이 전혀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문 판매법에 대한 법률 속에 다단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한번 봐보게 봐. 뭐 2조나 이제 9조 여기를 한번 봐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명시돼 있어요. 첫 번째 불법이다 아니다를 판명하는 거 있어요. 첫 번째는 합법인 것을 얘기하면 그게 아니면 다 불법 아니에요. 합법적인 것은 우리는 많은 규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비즈니스보다 규제가 더 커. 그러니까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규제가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업을 토대하고 일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규제가 많으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죠. 규제가 많은 거는 안전하다는 게 모든 그것을 초안을 만들 때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규제를 드는 거예요. 먹는 거 규제도 피해자 때문에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규제가 뭔고 하게 되면요. 가격에 대한 규제가 있어. 가격에 대한 규제가 있는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격에 대한 규제가 단일 품목이 부가세 포함 160만 원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법에도 부칙에는 140 나오고 이건 160 남아있고 이게 이 정도의 우리가 그 관심이 없어. 법 발의자들이. 1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60만 원을 초과하는데 가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를 분리해 놓은 요령을 가르쳐 주면 자 160만 원을 초과하는데 보게 되면 다 패키지야. 패키지는 제품의 구성을 위한 패키지가 정당한 거예요? 아니면 승급하기 위한 패키지가 정당한 거예요? 제품 구성 패키지가 맞는 거잖아요. 제품을 더 얹어주고 수당을 뭐 더 준다든가 프로모션. 그런데 패키지를 딱 분간할 때 이게 직급을 가기 위한 패키지예요. 그런 패키지 앞에는 꼭 앞에 직급이 붙어 있어.
어떤 데는 보게 되면 뭐 다이아몬드 패키지, 뭐 루비 패키지, 사파이어 패키지, 뭐 브론즈 패키지, 실버 패키지, 플래티넘 패키지, SP 패키지, 그런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거는 160만 원 단일 품목을 안 넘어가는데 이것저것 다 세팅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함정이 있다. 그 함정이 만들어낸 그 결과가 무슨 편견으로 바뀌어져 있다? 이 함정이? 그렇지, 사재기 편견으로 딱. 이 패키지가 제품 구성을 위해서 만약 뭐 뷰티 패키지나 다이어트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스킨케어 패키지 아니면 헬스케어 패키지 제품의 구성으로 원한다면 그건 합당한 거야. 그리고 그 패키지가 160만 원 미만이야. 그런 것들을 적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봐야 되거든요. 자, 그것이 제일 합당한 거고, 그렇지 않은데 무슨 패키지가 1000만 원이 가는 거 있고 200만 원, 뭐 230만 원 패키지, 무슨 1000만 원 패키지, 뭐 600만 원 패키지, 1750만 원 패키지는 다 무슨 패키지다? 다 같이 승급 패키지. 승급 패키지. 그러니까 이거는 편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왜? 160만 원을 지키는데 승급을 해서 묶어 놓은 거야. 그게 무슨 편견으로 지금 사회에 나와 있다? 사재기 편견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꼭 이런 데는 승급이나 직급에 대한 수당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받으려면 그룹 볼륨 유지가 또 반드시 있어. 그때 전 국민은 뭐라고 얘기한다? 에이 씨발이라고 얘기해. 씨발 그거 다 사기잖아. 얘기가 나오는 그런 것 때문이라고 그러고 있다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한 규제는 다 소비자를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가격하면 따르는 게 또 품목에 대한 규제가 있어요. 아무거나 갖다 놓고 네트워크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안 되는 게 유통기간이 짧은 것들. 생물. 그게 농수산물이에요. 농수산물은 감귤이 오게 되면 3일이면 썩어버리는데 이게 반품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받기 전에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1년이 지나도 반품이 되게 돼 있어요. 네트워크는. 얼마나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서 법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세 번째 조항을 더가지고 세 번째가 뭔 거면은 이게 일종의 독소조항이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했어. 사업자를 내도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게 다른 데는 신고제가 많은데 이게 우리가 허가제야. 그러면 이 공제조합은 어디에 통제를 받는고 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공정거래위는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공제조합이 두 개로 또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판매 공제조합하고 간접 특수 판매 공제조합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는 회사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130개, 금년도 기준 하게 되면 지금 한 150개 정도 돼요. 150개 정도는 다 그러면 그 회사 가게 되면 그 입회 직접 판매 공제조합 뭐 725호 여기 들어오면 그거 써 있잖아요. 특수 판매조합 몇 페이지에 써지는 거예요. 여기에 가입한 한 회사들은 회사가 반품을 안 해줘도 공제조합으로 찾아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내용성을 써가지고 딱 들이대잖아요. 반품해줘. 받아줘. 정당한 거. 그 규정이 나오네. 소비자보호법에 적용되는 것보다 아주 타이트하게 돼 있어요. 그거 안 되게 되면 회사로 전화해가지고 반품 연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거기서 이의 제기해. 그럼 어떤 데는 또 몰래 해주는 데도 있어. 깡다구가 쓰게 되면 손해볼 일이 없어. 또 하나는 그걸 안 해주게 되면 어디에서 회사가 망하고 문 닫고 없어져도 회사 매출의 40%를 공제조합에서 홀딩시켜. 그 기간을 줘야 그걸 돌려주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이거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자금력이 없는 회사들이 그래서 자꾸 바꾸는 거야. 매출 나오는 게 자기네가 안 나오니까. 자, 요 강제조항에서 이 품목에 대한 게 생물, 또 하나 육아증권, 교육상품, 보험, 상조, 주식, 증권, 스탁옵션 이런 것들은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여행,
반품이라는 게 돼요, 안 돼요? 반품 되지. 되는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그 시간 주로 무슨 처리돼? 그 노쇼 처리한다 하지. 노쇼 처리된 게 우리나라에 연간 그게 수천억이 넘는다고, 2조 가까이 된다고 옛날에 나온 적이 있죠. 해외에 붐이 일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노쇼 처리된 것 때문에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공항에 가서 출발 15분 전에 반값에 비즈니스 클래스를 앉아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 그거에 가능하냐? 그거는 이미 돈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자리 그거 대파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 프리타임이 된 사람들은 상당히 159달러로 크루즈 여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상당히 싸게 좋은 좌석을 이용하는 것도 있으면, 그런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안 되지. 쫓기니까. 그 품목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지금 하고 있는 품목들이 스킨케어, 헬스케어 또는 무슨 미용기구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죠. 뭐 의료기기 뭐 이런 거. 뭐 의료기기 하면 그게 다 좋은 게, 안마의자도 의료기기예요. 다음 두 번째 또 규제가 있는 게 수당 지급 상한선을 매출액 대비 35%로 딱 정해져 있어요. 매출액 대비 35%면요, CVE 갭이면 거의 한 7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오버될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집중돼가지고 프로모션 할 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업자들이 초기 투자해도 160만 원 오버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망했다는 건 어디에서 망했다? 승급 패키지나 사재기에서 망한 거예요. 유지하기 위해서 망한 거기 때문에 요걸 한번 풀어주면 된다. 그럼 요게 아닌 사람들은 와서 만약에 뭐 코인이 온다라든가 아니면 무슨 월드벤처스라든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외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되는 건, 국내 오면 무슨 법에 적용을 받아요? 국내법. 국내법에 적용을 받죠. 불법에 대한 걸 벗어나고 그런 걸 거부하는 게 정상적으로 합법화되곤 하겠다 하면 거기에 넘어갈 일은 하나도 없다. 자, 이해됐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걸 준수하고 있다 보니까 합법적인 비즈니스, 뭔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사업은 하다가 안 할 수도 있고 제품 샀다가 포기하고 반품할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조직이라면 반품하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서포트 그룹에서 뭘 했어요? 반품하는 요령을 제일 먼저 영상 찍어서 그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기회의 요소가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분류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 기회로 분류해 놓은 게 네트워크가 생긴 이래 전부 요 사람 걸 인용하고 있지.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와 있던 그 인생의 사사분면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지금도 그 책을 가지고 학습하고 있지. 정작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오사키는 부도났어요. 잘된 사업이어서 한 게. 잘된 거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그게 책 사가지고 출판 인쇄소득 벌어가지고 또 사업해서 망하고, 인쇄소득 벌어가지고 사업해서 망하고, 그걸 반복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사분면이라는 건 중요한 가치에 있는 5가지, 예,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회 5가지를, 이 5가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 그건 아주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5가지가 그려낼 수 있는 게 이거 하나지. 예, 인생의 그 직업세계 사사분면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뭐예요? 이분면하죠. 이는 뭐의 약자다? 인플로이. 인플로이는 고용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월급 줘요? 뭐 하면 월급 줘요? 그렇죠. 일하면. 그게 보면 시간을 뭐로 바꾼 사람? 돈으로 바꾼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그 계약을 뭐라 한다? 임금협약이라고. 아니면 취업계약, 고용계약. 이게 시간을 돈으로 바꾼 사람. 시간을 돈으로 바꾸니까 시간이 없으면 돈도 없는 거야. 요게 가장 많은 인종, 직장인종들이죠. 그런데 여기 S분면이 있죠. S는 셀프,
셀프 인플로이야. 이런 사람은 우리는 뭐라 한다? 그렇지. 자영업자라고 하지. 자영업자인데 이 셀프 인플로이는 전문 자영업자지. 이런 사람들은 뭐 시간에다가 뭘 또 플러스해요? 기술. 전문. 병원, 점원, 뭘? 자금, 자본. 돈이 없으면 이거 못 하잖아요. 비용이 있어야 되니까. 요거 두 가지를 플러스하고 또 여기에서 요거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전문성. 그렇죠. 전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펙인 거야, 스펙. 이거는 자기가 살아 움직일 수 있으면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 직종 사자 든 사람들 다 셀프 인플로이지. 그래서 어디 놀러 갈 때 뭐라고 써놓고 가요? 종업원이 출근 안 해서 합니다. 제가 없어서 안 되는 거 꼭 해외의 의료봉사로 인하여 오늘 진료를 추진합니다 하고 저 보면 골프장에서 골프 치고 있고 딱 그런 거지. 어디 뭐 세미나 심포지움 하면서 하는 거지. 그런데 또 여기에 있는 분면이지. 소위 말하는 얘기하는 비즈니스. 이 비사 분면 비즈니스는 뭐가 있어야 돼? 시간도 있어야 되고 자금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거기에다 또 뭐가 있어야 돼? 이 사람한테 인맥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보게 되면 또 I 분면이죠. 이게 인베스터, 투자자. 투자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금 플러스 뭐?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가지고 날린 사람 많아요, 많아요? 어디 가면? 증권시장, 주식시장 가면 그게 많죠. 요 분면 중에 그럼 지금 내가 어느 분면에 있는가? 요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로버트 키오사쿠가 뭐라 했다? 이 비즈니스 분면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과연 이게 기회가 되나 안 되나 이걸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딱 해봐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뭐겠어요? 시간하고 돈하고 뭐? 사람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게 시간, 돈, 사람. 그러니까 내가 오는 사람마다 이 셋 중에 뭘 투자할 수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게 가능해야 가는 거니까. 그러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있으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게 뭐다? 시간과 돈을 투자.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해봤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거. 운전면허 딸 때 시간과 돈 투자했어요, 없어요? 그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영어 공부할 때 투자했죠. 학교 공부할 때 시간 다 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기 개발이 기회가 있나 없나 이거.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큰 기회는 자기 개발 기회라고 해요. 시간과 돈과 그리고 사람 인맥을 투자해서 성과를 창출해서 경영자가 되는 거, 1인 기업가가 되는 게 자기 개발의 기회가 있나 없나는 거죠.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되려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교육 시스템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다 교육 시스템에서 이걸 가르쳐 줬던 거죠. 그럼 교육 시스템이 있는가 하는 거죠. 자기 개발이 가능하고 내가 성장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해냈던 사람, 로드맵이 있는 사람, 그걸 해가는 사람 이런 것이 있나 없나 이걸 봐주는 거죠. 자기 개발.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가장 큰 기회는 자기 개발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자기 개발은 되죠. 왜 자기 개발이 돼요? 네트워크에서는 두 번째 가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다 같이 적은 비용. 적은 비용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한다? 빅머니라고 하잖아. 그럼 빅머니 사례가 있나 없나 이걸 봐주면 되잖아요. 적은 비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 적은 비용은 아까 얘기했던 법적 규제로 해서 얼마 정도면 된다? 160만 원 미만이야. 그리고 다달이 유지비는 고정비 지출은
보통 10에서 20만 원 정도면 그거는 혼자 댕겨서 어디 조그마한 공동 사무실을 써도 지출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매일매일 스타벅스나 카페맨에 가가지고 거기서 레포트하고 앉아도 한 달에 10만 원 넘어야 안 넘어요? 넘어요. 훨씬 넘죠. 삼겹살집에 앉아버리게 되면 하루에 10만 원이나 버리지. 2인분 추가해버리게 돼. 그것도 오겹 제주 똥돼지나 지리산 흑돼지 해보게 되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적은 비용은 분명한데 큰 돈을 번 사람이나 그 가능성이 있나, 그런 로드맵이 있나, 이런 것들이 내 기회가 되고 비전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딱 찾아보면 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자기 분석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내 사업으로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 그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자, 이런 것들이 적은 비용으로 큰 돈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오는 사람들이, 내가 제일 선호하는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한번 지워버립니다. 이 직장인들이 자기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여기에 올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들어오세요. 그럼 그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적은 비용으로 작은 걸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직업을 바꾸는 힘이, 내가 고용된 사람에서 전문 직종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프랜차이즈 하게 되면 그것도 프랜차이즈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례, 우리 치킨볼라 같은 가맹점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로 여기에서 자영업에서 비즈니스 하게 되면 그게 확산되는 건 뭐겠어요? 시스템을 복제해 나가게 되면 확산되고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정보를 넘기면 투자자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을 또 가르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은 없어졌잖아요. 평생 직업도 없어졌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문을 닫아버려. 그런 일 나와야 안 나와. 내가 들으니까 실업급여를 든다 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내가 그만둬서 받는 경우도 있고 회사가 그만둬서 받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회사가 그만둬서 받는 거예요. 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그 회사를 알아보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선택당해야 가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일할게, 여기에서 내일부터 출근하니까 내 자리 하나 나눠 해가지고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만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회사를 위해서 몸과 맞춰 충성을 다하고, 회사가 그런데 일조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시험까지 가는 꿈을 갖고 있고, 인자하신 어머니 그리고 완고하신 아버지 밑에서 단란한 가족 밑에서 산청에서 푸른 하늘 밑에서 자라면서 그런 복제된 이력서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자소서가, 그래서 자소서도 레벨별로 얼마 해가지고 틈새 시장이 생겨나잖아요. 그걸 생겨나서 그걸 또 셀프 인플로이로 하는 애들 있잖아요. 캠퍼스 뭐 리포터라든가 저기 무슨 잡코리아 다 그런 놈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흐름 속에 직업에 대한 의미, 앞으로 직업 같은 게 없어지고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안에 있는가, 이걸 봐주면 되죠. 네트워크 마케팅. 다음 네 번째는 어떤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가장 큰 거. 그거를 계속 내세운 회사가 있죠. 리치드 보스가 만든. 리치드 보스는 아메이 창업자인데 거기에 자유. 5번째 며느리가 이번 트럼프 내각의 교육부 장관으로 지금 내정됐어. 이제 거의 다단계 내각이 지금 다 돼가고 있어, 미국. 꿈 실현. 꿈 실현. 아, 훌륭하시네. 저거는 내가 봐도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리더십이에요. 내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거야. 리더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을 나에게 계속 리더가 하는 일은 뭐냐 하게 되면 구성원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리더가 하는 일이에요. 국민의 전 인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걸 내세웠던 게 바로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가, 단순하게 꿈에, 망상에, 몽상에 머물러 있는가, 이거를 시각화하고 행동화하고 실행화해서 이거를 현실로 만들어서 또 다른 꿈을 또 꿈꿀 수 있는 거, 이걸 가능성이 있나, 이걸 봐줘야 돼요. 그것만 된다면은 정말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괜찮은 거? 괜찮아요. 괜찮아. 옆 사람 거 한마디로 반응 좀 해라 한마디. 반응이 되나? 반응 좀 해.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프리타임과 조직화. 이건 맞물려 있습니다. 프리타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자유는 다 무슨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자유를 꿈꾼다, 자유를 꿈꾼다 하게 되면 난 자유를 꿈꾸는 사람, 네트워크 온 사람 물어보게 되면 뭐 때문에 네트워크 하면 자유를 꿈꾼다고 하면 내가 지금 보니까 제일 자유롭게 보이는데 더 이상 꿈꿀 게 있냐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여기는 프리타임이잖아요. 그런데 프리타임을 통해서 자 프리가 시간으로부터 자유 또 하나 뭐 몸으로부터 건강한 거 육체적 자유를 누리는 것 또 하나 뭐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있죠. 그러니까 빅머니 프리타임 오거나이징 네트워크의 궁극적인 기회는 이거를 한마디로 줄여버린다면 뭐가 된다? 자기 개발이 안 되고 이런 복제가 안 되고 조직화가 안 되게 되고 프리타임은 안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빅머니 프리타임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조직적 목표 그러니까 그룹 개발이라든가 조직 형성이라든가 멤버십화를 하는 그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목표하는 거는 있다 없다? 없으니까 함정에 빠져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해서 뭐 하면 된다 사재기 치다 보니 나중에 사기라는 소리는 그런 편견 속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화나지 않는 이건 상당히 화나는 일이죠. 그래서 저희 서포트 그룹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견을 미리 알고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거죠. 그럼 이 다섯 가지 가치가, 이 다섯 가지 비전이 우리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거지. 내 삶의 과제인가 하는 거죠. 이게 다 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이루어지면. 이거 다 이루어지는 걸 뭐라 한다? 성공자. 그렇죠. 성공자라고. 그 성공을 굽는 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 성공을 원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공을 원하죠. 그러면 뭐 제일 먼저 성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지. 나의 성공은 빅머니 프리타임 오거나이징이다. 조직화다. 그럼 빅머니라면 얼마를 버는 거냐 하는 거죠. 그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의 돈이 나에게 빅머니인지. 우리 작은 애는 한 5만 원만 주면 그게 빅머니야. 뭐 이렇게 큰 돈을 함해 주면은 내가 어쩔 줄 모르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마누라는 500만 원을 줘도 왜 이것뿐이 안 갖고 왔어? 그래. 그게 달라지는 거야. 빅머니 프리타임은 뭔가 내가 여기에 있어도 중국에서 매출이 일어나면서 소득이 들어오는 거 내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샌즈 57층 그 마천루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매출이 나서 소득이 들어오는 거 이런 게 프리타임이잖아요.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하다? 복제가 필요하지. 복제가 필요하려면 복제하려면 뭐 한다? 자기 개발을 하면서 자기 개발하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뭐 셀프 리더화 하는 거죠. 나보다 더 나은 리더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적은 비용이라는 게 이게 가장 큰 기회이고 메리트인데 적은 비용이라고 가능할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적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을 들여야 창업을 할 수 있잖아. 그런데 큰 돈을 들여서 창업한 뭐를 잘 만나면 된다? 스폰서? 회사를 잘 만나면 되죠. 회사.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 규모가 어떤가? 회사의 모멘텀이 어떤가? 회사의 경영자는 무슨 일을 했는가? 회사의 시스템은 어떤가? 전사는 어떤가? 경영진들의 면면은 어떤가? 그리고 글로벌 보더프리는 되는가? 국제관계는 어떤가? 진출된 국가는 어디고 내가 나갈 수 있는 건 어디고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그 회사를 통해서 가장 소득을 많이 올린 거. 그거보다 먼저 해줘야 된 거는 그 회사가 발견 우리는 지금까지 몇 명에게 얼마의 수당을 줬다. 그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저기 들어오게 되면 써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1조 매출 가기 전에 3,800억 수당을 지급했다. 근데 지금 수당 지급액이 나는 1조 원이에요. 수당 지급액만 왜 그건 뻔히 나오잖아요. 누적 매출 얼마라고 그랬어요? 잠깐만요. 3억 아니 3조 3조. 수당 지급률 몇 프로예요? 60%지.
그러니까 얼마예요? 1조 8천억을 수당으로 지급했지. 그럼 내가 뭐지? 여러분은 그 중에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그 안에 생산성이지.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견을 보면서도 기회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겠나 여부를 자기 개인이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이러한 편견을 이 벽을 못 넘으면 뭐 하게 된다? 포기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강화되게 되면 뭐가 된다? 자신감이 생기죠.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꿈과 함께